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창당을 선언하고 당원 모집 활동 개시 이틀 만에 3만 명이 입당을 하셨고, 현재는 8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창당 선언 20일 만인 지난 3월 3일 중앙당을 창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저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애물이 겹겹이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원 여러분과 역사 앞에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4월 10일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입니다. 당원수 아직 10만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후원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불길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더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4월 10일까지 달려갑시다. 이번 총선은 과거 어느 총선 때보다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인사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가 전주 한옥마을을 찾자 가는 곳마다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이 같은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끝까지 싸워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정원익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구름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조국! 경기전을 시작으로 조국 대표가 가는 길마다 지지자들의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조직도 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오직 저희의 의지와 결기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제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고 가장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범민주 진보 진영과도 언제든지 협력해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법안으로 딸 입시 비리와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이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고 했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 현재의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수사하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남은 기간에도 전국을 서너 바퀴 더 돌며 많은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고 또 대권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권력이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나 비리는 더욱더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찰 라인에서 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수사를 할 때 내세웠던 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쳤습니다. 근데 현재 가장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 한동훈인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먼저 공수처가 이미 의심을 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뭐냐.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 고발 사주 그 관련 고발장이 제출되기 하루 전날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부하에 해당하는 손준성에게 60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네.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시 공수처가 이건 매우 고발 사주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이미 보았고 그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26자리로 설정하고 풀질 않아서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수사를 해야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승소한 법무부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칭찬하기는커녕 그 승소한 변호사를 교체해버립니다. 교체해서 지게 해버린 거죠. 즉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패소할 결심,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자면 네. 패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인을 바꿨다고 봅니다. 이 점은 전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그분의 따님이 11가지 입시비리 혐의가 있다고 언론 보도에 모두 났습니다. 그 영문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썼다고도 이미 얘기를 했고 영문 논문 2개는 표절이 이미 확인되어서 국제 영문 저널에서 다 철회가 됩니다. 네. 총 11가지인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고 다니던 그 송도 모 학교도 압수수색 없었고요. 네. 그에 비하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뭐 그 저희 딸과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예. 권력 중에 권력인 한동훈 검사 또 한동훈 검사장 그 뒤로 장관 현재 비대위원장의 고위직을 계속 이어갔는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가족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무혐의 처분까지 경찰이 내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현재 경찰과 검찰에는 기대할 바가 없고 그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고 또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찬성하고 특별검사가 나를 수사하라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을 제안했다면 네.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좋습니다. 저는 특검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조국 혁신당이 창당 8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제3지대 돌풍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15일 오전 조국 혁신당 당원 가입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15일 오전 8시 기준 조국 혁신당에 가입한 신규 당원이 10만 2천 명을 넘었다면서 지난 3일 창당했으니 불과 8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국 혁신당의 조직은 빠르게 정비돼 가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차후에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종이 입당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등을 준비하는 등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국 혁신당 입당을 독려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교수 120명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고요. 14일에는 문화예술인 배우 문성근, 시인 류근 등이 포함된 788명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등 국내외를 넘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총 20명으로 추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후보는 조국 후보님입니다. 정치개혁 분야 전문가시고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참여 선거인단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창당 선언 18일 만에 열광적인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으며 창당 11일 만에 10만 당원의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아 제3당으로 자리도 굳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한 달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참여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당원 여러분과 국민 참여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조국혁신당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어차피 조국은 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표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난한 당선권 배치, 전략적 후순위 배치,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국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멋부리지 않고 해왔던 대로 제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성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셔야 이후 4월 10일 총선의 승리, 그리고 총선 이후 우리 당의 운영과 의정 활동에서도 제가 책임지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자들, 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들과 함께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당장 불러들이십시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일국의 대사가 도주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핵칼 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핵심 참모의 일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언론을 겁박한 죄를 엄히 묻기 바랍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당장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는 입틀막이라는 신조어를 전 국민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경호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학원생은 국민 그 자체입니다. 이들 입을 막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김 처장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십시오.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명백히 관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산을 포함하여 전국을 돌면서 부도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사망과 수사 외압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선을 의식해 도주대사 이종석을 다시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칼 수석을 자진 사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종석 장관에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라!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부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펀드를 모금했는데요. 모금 54분 만에 200억을 채우고 마감했습니다. 당초 목표 금액이었던 50억 원을 훌쩍 넘은 액수인데요. 초과 금액은 약관에 따라 반환될 예정입니다. 저희 딸은 그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And as for myself and my daughter, we did not admit to any kind of conviction because we did abide by the rules as well as the national law. And my daughter actually revoked her scholarship as well as her records because we did abide by the national law. 리보크가 아니라 반납을 voluntarily. She actually voluntarily returned her records. 조국을 사랑했던 청년이 가슴치고 있습니다. 무도한 이 정권을 끝내달라는 민심에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답합니다. 민생을 파탄시키는 권력, 그의 꿈을 응원하는 수많은 강물들. 강력하게 끝까지 4월 10일 혁신의 바다에서 만납시다. 가장 뜨거운 심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의 외침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따라잡았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몇 퍼센트, 몇 등,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 가슴에 가 닿았다는 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열망을 작은 정당이 다 받아 안을 수 있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심판을 지우고 이재명, 한동훈 프레임으로 세웠는데 그 프레임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다 깨졌습니다. 그거는 저희 평가가 아니라 보수 언론, 보수적 정치평론가들이 모두 인정한 바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우리 정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을 꿰뚫는 그런 현명한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파 875원,
대파 한 단 875원이 좌우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대파 한 단 875원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복면가왕이 9주년이 됐는데 MBC에서 그 구자가 조국혁신당의 구자와 같다고 결방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게 뭐하는 짓입니까? 너무너무 한심하다. 국민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9주년이란 구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미리 차단을 시킨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이게?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나중에 국회가 열리면 바로 그것입니다. 조국혁신당 9번과 복면가왕의 9번이 같다는 이유로 결방 결정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구가 상징하는 건 다 없애려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금지해야 됩니다. 파란 색깔 바탕에 구자가 적혀있는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됩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